자, 볼게요.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만 열심히 지난 시간에 샤랄랄랄라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문제 안으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살짝 해볼 건데, 자, 우리가 한 점을 지난다, 두 점을 지난다, 절편이 주어진다 이런 파트나 아니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정점을 지난다는 표현은 제가 항등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K가 가르쳐 주신 교점을 지난다. 이 표현은 제가 내일 추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이쪽 파트도 내일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저 둘의 중점을 무엇으로 가지는 정점으로 가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은 얼마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그리고 기울기가 2인 거니까 y는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게 시원해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x절편이 마이너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얘가 x 플러스 2, y는 필요 없겠죠. 0이니까. 그러니까 x절편이라는 게 결국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30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그렇지. 탄젠트 30도인 거지. 얘가 30도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라고 알고 있어. 왜? 밑변분의 높이는 결국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니까. 그래서 탄젠트 30도는 얼마였습니까?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네. 카드요? 네네. K뱅크요. 네. 아니요, 지금 집에 와이프 있을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 나머지 뭐 했네요. 내 모든 비번과 내 모든 통장을 우리 와이프가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내 명의로 막 통장을 카드를 만들고. 무서운 사람. 뭐 K뱅크도 뭐냐? K뱅크 어디서 많이 쳐놨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3분의 루트 3으로 채워주시면 된다. 이런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뭐 점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자, 저 점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에 이르는 각이 크기가 60도이라는 건 저걸 정점으로 가지고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소리야. 현주라 탄젠트 60도는 얼마? 그렇죠.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일반형으로 전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을 구해주시는 것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의 중점과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별거 없습니다. AB의 중점이라는 건 단지 분수라는 게 마음에 안 들 뿐이죠. 그리고 저 I도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리고 얘랑 그 다음 뭘 지나요? C를 지난대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Y는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1, 네,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6.
그리고 x 둘 중에 하나 갖다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5. 자, 이 녀석을 다시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 영대입하죠? 그렇죠. x에 영대입해서 연산해 주시면 그게 y 절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린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죠? 이거분의 이걸로 구하면 돼요. 그렇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변화량. 근데 a분의 b가 아니고 정확하게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 이게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 보자. 자,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가 b 아니에요. 얘는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가 됩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자, 뭐예요? 아, 기울기에서는 항상 x절편분의 y절편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뭐가 달라붙어 있더라? 마이너스가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울기라는 건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다른 해석은 x절편은 x, 0이고 y절편은 0,y거든요. 주점사의 기울기를 구할 때 x에서 0 뺐어. x분의 0에서 y 뺐어.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x 쓰시고 y절편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굳이 정점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3a 대입해서 a 절편.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점 12,3이라는 녀석을 지나고 x절편은 a, y절편은 b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때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가 3이었을 때 a, b의 값을 구해보자. 볼게요. 이 넓이가 3이라고 주어졌고요. 우리한테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갈까요? 기울기를 먼저 구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a분의 마이너스 b가 이 녀석의 기울기인 거지. 맞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a 곱하기 b가 6이라는 정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가 6이죠. 왜냐하면 a는 양수고 b는 분수일 테니까. 그래서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ab는 6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자, 이 점이 주어져 있어요. 12,3이라는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풀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죠? 기울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쵸?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만나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 구해보자. 마이너스 a분의 b와 요거는 그냥 x절편 y절편으로 바로 간 거고 자, 기울기 구해보자. 12에서 a를 뺀 거야. 3에서 0을 뺐네요. 이게 서로 같대요. 근데 또 뭐도 같아? 얘랑 얘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에서 0을 뺀 값에서 3에서 b를 뺀 값도 같다라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같거든요. 왜? 기울기가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이제 연산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 가지고 연산을 해볼까요? 어떤 걸로 하는 게 좀 좋을까? 12-1 12분의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곱해봅시다. 36은 뭐 전개해볼까요?
이 아이의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3으로 나눠서 이항시키면 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 뭐 이 정도 구성이 만들어지고요. 됐죠? 넘어가서 3으로 나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뭐 하죠? 식 하나 더 풀면 식 하나 더 풀면 누구 풀까 이번에? 첫 번째부터 이렇게 그래요. 자, 이것도 대각선을 한번 곱해봅니다. 그러면 3a라는 값은 마이너스 12b 플러스 ab 이런 식이 되겠죠. ab의 값은 우리가 마 6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a 4. 식을 하나 만들어보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본다? 어떤 식을? 저기 기울기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기울기 중에 하나입니다. 식을 만들려는 거다. 식을 만들어. 그 다음에 뭐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어, 정보를 이용해서 식을 어. 하나 더 만들어서 연산으로 들어가자.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식 만드는 거. 비율, 비율? 어떻게? 넓이 음. 저 A부터 10이랑 높이 3 높이 삼? 삼각형 그거 이용해서 18 18. 바로 적응하네. 18? 어떻게? 1대 1대 거기 추운 자리야. 겁내 추운 자리. 추워? 오케이. 별로 안 추워? 그럼 둘의 위치를 바꾸면 끝나겠네. 그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꿀래요? 온도를 올려줄게요. 상상할 수 없는 추위지. 그치? 이런 추위를 이 학원에서 겪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그건 아니에요. 옆에 거시면 자, 풀어봅시다. 빨리.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까다롭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안에서 넓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갖고 그 다음에 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 끝난 거야, 솔직히. 왜 조건이 2개나 있는데 미지수 2개밖에 없잖아. 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뭐? 미지수 하나를 넘기면 미지수 하나를 어떻게 넘겨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6을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니 대입하면 야 2차식과 1차식이 나왔으면 대입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치? 그럼 자 요걸 대입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마2 마이너스 4b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마2 마이너스 4b가 들어가서 b를 만나서 6이 됐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연산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이것들 플러스로 싹 바꿔주시면 4b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짝수니까 2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2하고 1, 3하고 1 플러스니까 이쪽에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자,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b의 값은 1이다. 누가 봐도 b는 음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a 값이 당연히 얼마예요? 4.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식을 만들고 뭘 식을 그렇죠. 아니 이거 구하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기울기. 또 웃겼던 게 요거 가지고 만드는 식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만든다? 어차피 이걸로 만드나? 이걸로 만드나? 이걸로 만드나? 다 똑같아요. 다음에 결과값. 왜? 어차피 똑같은 기울기잖아. 뭘 사용하는 결과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행동. 여기서 하나의 행동. 그런데 얘는 2차, 1차 만났을 때 2차.
그리고 얘는 1차.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연산하시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문제. 다음 문제. 오늘은 일찍 시작하는. 오늘 왜 1시간 일찍 시작했냐고요? 오늘은 1시간 일찍 끝날 거니까. 9시면 끝나요. 오, 좋죠? 걸어가야 돼. 그런 계산이구나. 아니야, 학원에서 1시간 공부해. 오, 책을 안 가져왔어. 그럼 1시간 놀아. 쌤, 좀 버스 타고. 너 10시 버스 타고 가. 예? 아, 저 그게 아니라 뭐? 그 버스 말고. 뭐 버스? 8시 반 버스? 아니야. 그럼 뭐? 시내 버스 말하는 거 아니야?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고?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 가도 돼. 9시에 끝나면 가도 돼. 죄송합니다. 너무 귀엽네. 자,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등장하네요. 세 직선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한번 겪어볼게요. A하고 B를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마 1에서 마 3을 뺐고요. 3에서 마 2를 뺐습니다. 자, 이 아이의 기울기는 2가 났습니다. 기울기는 2예요, 이제. 그럼 이제 저걸로 가볼게요. 2에서 마 2를 뺐습니다. A에서 3을 뺐습니다. 얘가 2가 된대요. A 값은 당연히 얼마죠? 이런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지호야, 영상에서 몇 번까지 풀었니? 이제 다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안 갔니? 영상에서? 예. 그래요? 아닌가? 네, 많이 반응했습니다. 2-4까지 했네요? 네. 그럼 요거 가면 안 되겠다. 자, 요거 내일 해야겠다. 자, 이제 마플로 들어갈게요. 마플 꺼내보세요. 방학 동안 공부해야 돼. 그렇지? 확실히 빡공이에요, 빡공. 자, 28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우가 질문했던 28번부터. 오, 그럴싸한 문제를 질문하셨네요.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대요. A하고 B가 있고요.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갑자기 PB랑 PA의 차의 절대값의 제곱의 최대값. 자, 여기서 현혹되면 안 되시는 게 이 제곱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절대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제곱은 어떤 연산을 좀 그냥 편하게 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 안의 값들을 제곱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전개하는 의미도 더더욱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얘가 도대체 뭐를 뜻하는지를 해석하자라는 문제거든요. 자, 가볼게요. 자, 3,6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5,10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X축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P라는 점까지의 이 거리의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자는 문제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P라는 녀석은 이 위를 움직이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길이는 그때그때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길이의 차는 언제 최대가 될 수 있을까거든? 답은? 얘가 P일게요. 왜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렇지? 이건 아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기 때문에 요만큼 이 성분의 길이가 되는 게 이게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봐봐. 얘가 이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갔다고 생각해보자. 조금이라도 더 갔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가 얘보다 길어질 것 같아. 짧아질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그림으로 보인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거야. 자,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좀 더 왔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이 길이의 차는 당연히 더 어떻게 됐을까? 짧아졌겠지, 누구보다. 이 빨간 녀석보다는 짧아진다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때 최대가 됐는데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런 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이것보다 차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자, 이게 이쪽으로 한없이 갔어. 엄청 많이 갔어. 그러면 솔직히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위치할 때가 이들의 차이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 차이의 최대값은 이 성분의 길이가 되겠구나. 요건 조금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분들도 처음에는 틀렸을 거예요. 이제. 그치? 근데 이게 한번 풀고 나면 기억에 남거든. 기억할 수가 있으면 돼. 이제부터는 기억력 테스트인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문제가 나오면 한직선. 그러면 이들의 차이를 물어봤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하고 4였으니까 2 루트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자, 이 녀석인데 그 아이를 얘가 2 루트 5였어. 근데 루트가 싫었나 봐. 그래서 뭘 하자? 제곱을 시킨 거야. 그래서 4, 5, 20 이렇게 설정해야 돼. 이거는 그냥 기억하면 돼. 이걸 여러분한테 증명하라 이런 거 안 해요. 빈칸 채우기도 안 나와. 이건 무조건 나오면 그냥 닫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88번 가볼게요. 그래서 27번 가볼게요. 자, 한 점 P가 있을 때 저들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 누구 질문? 시우 질문? 시우야, 너 이거 이해했지? 정말 이해한 거야? 외운 거야? 알았어요. 원래 알고 있었어? 아니 방금 막 알겠어요. 이거 방금만 알게 된 거야? 네. 27번, 28번 너 질문 안 했잖아. 아니 제 질문은 28번 그러면 시우 질문 있죠? 네 말고 좀 틀렸었어요. 아니 이거 다른 이거 여기다가 못 몰랐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희쌤이 들었다. 도형 파트는 준정이가 잘한다. 네? 그래프나 도형 이런 거 준정이가 잘한다. 누가 그래요? 동희쌤. 형사 같은 거 보면 준정이가 더 잘한다. 지금도 너 3개 틀리고 시우는 다 틀렸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저는 항상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겸손하게 연기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치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자, 자, 4개의 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0,0이 있고요. 3,4가 있고요. 6,-2가 있고요. 1,-2가 있고요. 자, 생각해봐. 어딘가에 P가 있을 거거든. 어딘가에 P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자. 이 P가 이 지점에 어딘가 이렇게 있을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치? 이때 제가 이런 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 4개의 대각선에 교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선을. 자,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 선 기준으로 잘 보세요. 얘가 이 P거든요. 시우 잘 봐. 얘와 얘를 더한 값은 이 길이보다 어때요? 길죠. 얘와 얘를 더한 값은 이 길이보다 어때요? 길죠. 끝났어. 그럼 P는 어디 위치인데? 저수 중앙. 얘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P가 이 성분 위에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P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뭐 그럴싸하게 이들이 약간 중간쯤 여기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래봤자 이 길이보다는 얘가 짧고 이 길이보다는 얘가 무조건 짧아요. 그치? P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여기. 선생님 그러면 얘랑 길이랑 이 빨간색이 같은데요? 근데 이 녀석이 얘보다 더 짧아지잖아. 더 길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이 둘의 교점에 P가 위치할 때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꺾은 선보다는 직선이 훨씬 짧은 선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소값을 구하야겠습니까? P의 좌표 일단 뭐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더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2개 구하면 문제는 끝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26에 36, 2, 4에서 루트 40. 자, 요거는 뭐라고 쓴 거냐? 3이냐? 2, 4와 6, 36. 이것도 루트 40이네요. 자, 그런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길이 더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는 2루트 10, 얘도 2루트 10. 더했으니까 4루트 10. 이렇게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되셨죠? 시우야 됐어요? 네. 또 시우야 앞에서. 앞은 없어요. 이제 앞은 없어요? 88로 넘어가도 돼요? 네. 오케이. 88로 넘어가요. 시우야 몇 번까지 풀었어? 저 71번 저번 주제가 정화 숙제까지 풀었어? 잠깐만 시우야. 너 그러면 요거 2차 함수 파스 얘네들 괜찮았어? 시간이 걸렸는데 풀겠어요. 차함수로 풀었어? 차함수 보는 거. 예. 오. 그러면 요 중에서 하나만 맛보기로 설명 좀 해줄게요. 어떤 거 들어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지호야, 여기서 그냥 너가 어려웠었던 문제 몇 번이야? 제일 어려운 거요? 너가 느끼기 어려웠다. 60. 62번? 6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림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고 있고요. P랑 Q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Q의 중점을 M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Y축에 대해 수선의 발을 H라고 설정을 했대요. 자,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결국은 이 점의 좌표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차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차함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어디서 AX의 제곱에서 2분의 1에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지금 뺄 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이건 이제 새로운 2차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얘랑 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거야. 뭐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안 바뀌는 거야. 대신에 뭐가 바뀌고 있는 거야? 위치가 바뀌는 거죠. 왜?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였지만 이 뒤에 자잘하게 붙은 이 녀석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생겨버린 거야. 그런데 그 위치의 변화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얘는 x절편이 0이었어.
그렇지? 0,0을 지났다. 근데 얘는 이 아이의 x절편은 얘를 이렇게 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녀석은 뭘 뜻하냐면 이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잖아. 이 방정식의 해는. 그러면 얘는 이 함수라는 녀석은 이 교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x절편이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녀석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그려내느냐? 자, 이걸 그대로 내리는 거지. 이것도 그대로 내리는 거야. 그리고 얘랑 모양이 똑같은 녀석을 얘를 그냥 이쪽으로 옮겨다가 놓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림이 개떡같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쉽지 않아. 아래로. 자, 이런 느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P였고 얘가 Q의 X 좌표들인 거야. 현재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만들어진 이 1이라는 좌표가 그치 얘가 되겠지? 근데 얘가 중점이었어. 그러면 이 새로운 그래프에서 얘가 이차 함수의 무엇이 되는 거야? 축이 되는 거야. 맞겠지? 왜? 이 둘의 중점이 결국 축일 테니까 좌우대칭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봐. 우리 이 식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2의 분의 p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의 분의 p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분의 p 이거지. 근데 그 축의 방정식이 얼마라고 써있어?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a 값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1이 전화해야지. 맞죠? 그래서 일단 a 값만 구하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는 문제였어. a 값만 구하는 문제였다면.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렇다면 a 값이 이미 주어져 버린 거야. 그럼 이 함수라는 녀석은 이런 함수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두 근이 결국은 P하고 Q의 값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P의 좌표나 Q의 좌표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어? 그렇죠? 두 근의 차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분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한 별씩 요거 4 플러스 16 이렇게 들어가겠죠. 절대값 A분의 루트 한 별씩, 절대값 1분의 루트 한 별씩이니까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의 4배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루트 20이 됐어. 얘는 2 루트 5가 되겠지. 자, 이제 보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 자, 요 값이 2 루트 5였어.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그럼 얘가 몇 대면? 2대 1이야. 2대 1,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지. 그러면 1대 2대 루트 5잖아. 여기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죠. 물론 연산해도 되고요. 됐어요? 반드시 이 유형은 무조건 차함수로 들어간다. 그래야 수월해져. 자, 위에 거 하나만 더 겸사겸사 풀어드릴게요.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이것도 맛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차함수에서는 저 두 분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왜냐면 이게 미적분 원에서는 차함수 모르는 미적분을 풀 수가 없어요. 기초 파트. 함수의 그래프 파트 차함수 다 풀었을 거 아니에요. 차함수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미적 배웠잖아. 미적 원. 차함수 미적 원. 기억나는 게 델타밖에 없지. 이런 그림 봤지? 네, 3차. X축으로 내려서 이런 거 했지? 네. 이게 참수. 아, 이렇게 보면 이 녀석의 기울기까지 따야 되지만
이렇게 내려서 보면 얘는 그냥 접한다와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해서 2대1 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면 x-알파의 제곱 그리고 x-베타 형태로 만들어서 3차함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차함수예요. 차함수란 용어를 처음 들어보고 동지쌤이 말씀 안 하셨어? 뻥치지 마. 진짜 모르겠네.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어. 자, 미적분의 필수야, 필수. 차함수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 개념서에도 차함수라는 용어는 안 나와. 동기쌤이 약간 수학과를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정석에 충실하신 분이야. 나는 수학과를 안 나왔어. 나는 컴공과야. 나 수학과 아니야. 나 수학과 출신 아니야.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래서 컴퓨터 회사에 다니다가 삼성 SDS 다녔어. 거기 다니다가 스트레스 받고 때려친 거야.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대학교 때 알바로 그 강사를 했었거든. 학원 강사를. 그때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때 옛날 생각인데 또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지. 그랬더니 잘 있으니까 신청 놀러 와서 일하래. 거기가 풍무예요. 아니 그거는 저쪽에 송도. 송도에서 조금 좀 큰 학원이었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하다가 뭐 재밌는 거야. 월급도 꽤 괜찮게 주고 물론 이제 회사 다닐 때만큼은 아니지. 삼성이 월급 좀 많이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고 내가 삼성 다닐 때는 워커홀릭이었어. 1년에 한 10일 쉬었나? 일요일도 나가서 맨날 일하고. 왜? 돈 겁내 많이 줘. 돈은 많이 주고 일하면 돈 줘. 쓸 시간이 없네.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처음에는 선물 공세로 버티다가 나중에 되니까 못 만나잖아. 삼성 관련이 안 봐요. 아니야, 부서마다 달라. 내가 조금 겁나 좀 빡센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개발 부서에 들어가면 한 3개월 겁내 빡세고 한 2개월 놀거든요. 개발 부서. 한번 개발하고 개발 쫙 하고 한 2개월 놀아. 개발했으니까. 근데 한 3개월은 무한 야근이야. 90일 무한 야근, 무한 출근, 휴일 없이 쫙 하고 2개월은 거의 칼퇴 개념도 아니야. 더 빨리 퇴근. 막 외근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들고 막. 띠까띠까 하다가 다시 또 3개월 미친 듯이 달리고 그러는데 난 이 서버 쪽이었거든. 삼성 그룹 전체 서버 쪽이었어. 서버는 항상 돌아가지. 1년 365.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1년 365일 갈아 넣어야 돼. 팀원들을 계속 갈아 넣는 거야. 1년 365. 내가 처음 부서 선택을 잘못했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서버 쪽 개발 겁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서버 쪽으로 갔더니 서버는 미쳤어. 항상 대기야.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직을 계속 써. 로테이션 돌아가고. 일한 중에. 서버가 많이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은 이미 일하는 중이어서 힘들다는 말 할 시간도 없던 거였어. 너 그런 말 어디서 듣냐? 네? 게임 커뮤니티. 이 게임 커뮤니티에서 서버 터지면 미치잖아, 개발사들.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야, 삼성 그룹 전체 서버 관리를 하는데 돈의 흐름이 장난이 아니지. 살짝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십 명, 수백 명 투집돼서 빨리 수정해야 돼. 그런 일을 하다가 동기 한 명은 피로 누적으로 뇌출혈로 사망. 그때가 걔가 29살이었거든. 29살 뇌출혈로 죽었어. 피로와 스트레스. 한 명은 자살했어. 물론 이제 이것저것 이유가 섞이긴 했는데 그게 약간 우울증이 있었잖아. 계속 이제 퇴근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서 잘 고르면 된다니까. 삼성전자 들어가. 전자 돈내 좋아. 성과는 좀 낮은데 요즘엔 SK 하이닉스지. SK 말고 하이닉스. SK는 달라. 하이닉스랑. 삼성을 들어가려면 파운드리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로 들어가야 되고 쓸데없는 데 아니면 TN, 핸드폰 사업. 핸드폰 사업부인데 이제 반도체가 너무 빡세. 너무 좋아. 내가 들어갈 때는 TN이 최고였거든. 핸드폰 사업부. 그때 성과도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와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냐 그랬는데 지금 반도체 장난 아니지. 3억.
공무원 한 10년 월급을 주고 10년 연봉 한 방에 때려주지. 왜 나만 도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걸 또 차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제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따온다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거 옮겨서 그려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를 그대로 따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그래프의 모양이 그대로 들어와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보자. 하지만 y축은 이 아이의 y축은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얘는 이동을 해 있겠지. 그렇죠? 왜냐면 이 두 녀석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얘가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여기가 1대 3이라고 돼 있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길이의 비도 몇 대면 1대 3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 요 축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좌우가 대칭이어야 돼. 축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3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 1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왜 그래야 좌우가 대칭이니까. 맞죠? 3이라는 녀석을 1과 2로 쪼개줘야 이 이렇게 대칭 구조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이제 a라는 값을 구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이거 무슨 함수야? 차함수야. x의 제곱에서 저 i를 뺀 녀석이야. ax-11을 뺀 이 녀석인 거지.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들어가 보자. 친절하게 이거 설명하고 있네. 얘가 알파면 얘는 마이너스 3알파야. 근데 좀 그러니까 얘를 3알파로 놓고 얘를 마이너스 알파로 놓자. 왜냐면 1대 3이니까. 괜찮죠? 자, 두 근의 곱이 얼마래? 마이너스 12. 그럼 알파의 제곱은 얼마인가? 4. 그럼 알파는 얼마야? 풀만인데 풀만은 아니죠? 플러스이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구성이 되겠다. 자, 두 근의 합은 얼마야? 4. A 값은 얼마? 4. 이렇게 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차함수로 가야 돼. 하나만 더 갈게요. 그냥 하는 김에 익숙해져. 자, 요거 하나 더 가볼게요. 잠깐만, 요거는 흐름이 조금 비슷하니까. 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P하고 Q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엔 PQ가 1대 2의 비, 그림상으로는 아닌데 1대 2래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자. 그리고 내분하는 점의 X좌표. 아, 얘가 내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녀석이 있대요. 그쵸? 자, 여기 어딘가에 이 녀석의 좌표가 1이래. 근데 그게 이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긴 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문제를 또 풀어보자. 자, 이 P하고 Q를 또 따올 거거든요. 자, 요거에서 요걸 뺄 거예요. X의 제곱에서 저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운 차함수라는 녀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쟤랑 모양은 비슷해야 되는데 그냥 뾰족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X축가 만나고 있겠죠, 당연히. P하고 Q에서 만나고 있을 거야. 이게 P의 X좌표, 얘가 Q의 X좌표인 거야.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따왔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제 그걸 여기서 따온 거야. 자, 이제 생각해보자. 1이라는 값이 있어. 여기에 y축은 지금 여기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1이라는 값이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치?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래? 1대 2.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대. 그치?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축의 방정식이 얼마예요? 2분의 그렇지, 2분의 5야. 자, 이 라인이
2분의 1인 거야. 자, 2라고 2니까 3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요 부분이 자, 요 부분이 2분의 1,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똑같아야 되는 거. 1 더하기 2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2분의 3, 2분의 3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숫자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1, 2분의 1, 2분의 3의 비를 따오는 거야. 이걸 좀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2대 1대 3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봐봐. 1에서 2분의 5까지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치? 1이 2분의 3을 차지해. 그럼 2는 얼마를? 3을 차지하겠지. 그치? 2분의 6이니까. 됐죠? 그러면 다 1에서 3만큼 갔어. 그럼 얘는 좌표가 더 얼마? 마이가 뜨는 거지. 맞죠?